각종 지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 노동부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9개월 내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일단 3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7.6%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그다지 긍정적인 그런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취업자 수가 3월에 그 전월보다 20만 명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구직 포기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고용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해석이 되고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8.8만 명, 그러니까 8만 8천 건 정도 증가하면서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19만 명과 또 전월치인 26만 8천 명을 모두 하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자 수에서 대략 1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 생산 부분에서 16,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체 고용자 수에서 86% 정도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분에서 72,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생산업 고용자 수의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3,000명 정도 감소를 한 반면에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분의 고용자 수는 18,0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의 주택 경기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설 부분의 노동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건설 부분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부분에서 또 민간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7만 9천 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정부 부분의 고용자 수는 대략 7천 건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중에서 소매 서비스업 고용자 수가 2만 4천 명 정도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소매 서비스업의 고용자 수 감소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노동 수요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소비 심리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고용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3월 고용지표 부진의 결과는 역시 전월치의 큰 폭 상향 조정이라든지 또 3월 시퀘스트 발동과 관련된 정부 부분의 고용자 수 감소, 더불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다소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그 증시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의 조기 축소라든지 종료와 관련된 우려를 크게 완화시켜 줌으로써 3월 고용지표 부진은 유동성 측면 그리고 또 시장 심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3월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말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포함해서 최근에 공개된 ISM 제조업 지수 등 최근 2주간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의 공통적인 배경은 미국의 시퀘스트 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퀘스트 발동에 따른 고용 불안감이 가계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또 이런 부분이 주택과 제조업 그리고 고용 부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부채 한도 등을 고려한다면은 지난 2009년 이후에 미국 경제 내 정부 역할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지만 3월 시퀘스트 발동으로 인해서 정부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고용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부터의 그 관심사항은 5월 17일로 예정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정부 부분의 역할 축소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퀘스트의 발동에 따른 영향력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5월 17일을 앞둔 그런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과정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이 이번 보고서 발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얘기도 해볼까요? 이 지난주에 북한의 리스크로 코스피가 1920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 이번 주 반등 시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코스피 1950포인트 선 이하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 시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반등과 관련해서는 대략 3가지 요인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리스크는 투자 심리 위축의 뚜렷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2월 12일에 북한이 김정일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서 3차 핵실험을 실행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김일성 주석 생일이 또 4월 15일 그리고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주말에 올해 1,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의 주도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여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작년 1,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대략 1, 2주 정도 하락을 했고요. 3, 4분기와 4, 4분기는 예외였지만 전반적으로 실적 확정치 발표가 임박하면서부터 다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의 약세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의 주도주로서의 입지는 축소되지 않고 유지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3가지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북한의 문제 있고 삼성전자가 주도주로서 영향력 있느냐 부분인데 또 하나가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과연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인가 참 관심이 큰데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예, 현재 올해 들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등 글로벌 증시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요인들은 재정정책이나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국고채 3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에 인하폭은 대략 25bp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제시될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함께 정책 당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분명히 중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양호한 잠정적인 실적 공개와 함께 개막된 올해 1, 4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코스피의 변동성 요인이 이번 주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100종목 중에서도 일단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와 전기비 양호하면서도 최근 올해 1, 4분기 실적 전망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표에서는 현재 하늘색으로 음영 처리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반등할 수 있을지 네. 그 여부를 살펴봤는데요. 어닝 시즌 실적 발표 내용들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특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